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진월의 의미와 작용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월이라는 것은 이 진월 앞에는 임묘진이라는 것이 진행돼서 진월까지 온 거죠. 그래서 목의 실현이 진행되고 있다. 목의 실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목이 실현된 것이 화로, 진다면은 4, 5 화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목이고 여기는 화죠. 진다면 화로 가죠. 그래서 목에 실현된 것이 화로 전환하는 그 시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과 화의 가운데가 진토죠. 진월이죠. 그래서 목은 단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단일한 방향이죠. 단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은 단일한 방향의 확산인데 그것을 우리가 지향한다 그러죠. 지향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됩니다. 목은 나라고 하는 개체가 다른 대상을 향해서 가는 거죠. 수생목은 이 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개체가 밖으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이 수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목으로 나오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개체가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목이 화로 간다는 것은 목이 화로 간다는 것은 목성한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개체가 확장되는 거다 이거죠. 화는 분열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개체가 목이 화로 가게 되면 확장되기 때문에 확장은 확장은 여러 방향으로 이게 나라면 아까 목은 한 이곳에서 저곳으로 한 방향으로 지향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확장은 여러 군데로 내가 관계를 확장한다 이거죠. 이것이 목이 화로 가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하나가 여러 방향으로 펼쳐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방향으로 접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열 그러죠. 분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방향의 확산이 되는 거죠. 다방향에서 하나의 화살표는 다방향에서 하나의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는 목의 지향이죠. 목의 지향.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혹은 이런 것은 이제 다 단일한 방향이죠. 이것이 목의 관계입니다. 나와 자식과의 관계 이것도 단일한 목의 관계죠. 나라는 개체가 어떤 타인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1대1로 이루어지는 것이 목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이건 다방향의 관계죠. 이것은 화의 관계다 이거죠. 같은 관계라도 목의 관계와 화의 관계가 다릅니다. 목의 관계는 1대1의 관계고 화의 관계는 다방향의 이런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사회에 나오면은 사회적인 대인관계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얘기가 될 수가 있죠. 진월이라는 에너지는 목의 작용이 무엇을 실현하는 것, 단방향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 제시하는 것, 설계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수에서 목으로 나오는 거니까는 보이지 않는 것,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던 것, 계획 이런 것이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갖고서 진토를 거쳐서 화로 확장이 되겠죠. 화로 변화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월이라는 계절은 그러한 에너지에 작용을 하는 계절이다 이거죠. 그래서 진월은 문을 다 활짝 열어서 외부와 끊임없이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겁니다. 진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진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열림 단계입니다. 진의 과정은 진의 상태는 열림 단계다 이거죠. 열림 단계. 그러면 진의 반대는 어딥니까? 술이죠. 술은 닫힘 단계랍니다. 닫힌다 이거죠. 이게 반대적인 대대적인 작용이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이라는 것은 그 열림 단계, 문을 열어서 외부와 진행되는 단계다 이거죠. 그리고 술은 닫힘이다 이거죠. 술은 닫아서 외부를 차단하는 것이죠. 외부를 차단하고 안의 에너지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것이 술입니다. 진토는 고유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외부와의 관계를 확장해 가려고 하는 거죠. 진토와 고유성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토답지 않은 거죠. 자기한테 작은 정보가 있으면 그것을 들고 나가 다른 정보들과 연결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려 하는 것이 진토다 이거죠. 진은 변화가 에너지 중심에 있습니다. 진 자체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변화 그 자체예요. 변화. 변화의 에너지가 중심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토는 매 순간마다 변화하기 때문에 이 변화를 조절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변화가 일관성을 가져야 우리가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예측 가능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통제가 되지 않은 그런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쓰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야생마라는 거 있잖아요. 야생마가 얼마나 자연적으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죠. 지 맘대로 하죠. 힘은 강하고 센데 사람이 그것을 다루지를 못하면은 뭐예요? 야생마를 내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다뤄야지 내 말을 잘 듣고 야생마의 힘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진토 자체도 무한 변화 이런 것이 있어갖고 얼루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토를 잘 활용하려면은 그것이 진토의 움직임의 그 일관성, 이 변화가 일관성을 가져야, 즉 예측 가능해야 우리가 진토를 잘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예측 가능성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측해 보려 하는 거죠. 그런데 진토는 예측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궁하기 때문에. 반대로 수월은 조금만 관찰하면 바뀌지 않는 겉모습이 생깁니다. 겉모습이 보여요. 속에 뭔 꿍꿍이가 있는지는 쉽지 않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그 겉모습이 잘 안 변합니다. 술토는. 근데 진토는 속이 보이는 것 같지만 계속 바뀌어요. 끊임없이 외부와의 변화를 하니까 어떤 사주의 진토가 좋다고 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진토의 변화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이겁니다. 예측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토를 해야죠. 소토는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로 합니다. 목으로 소토를 하든지 금으로 토를 갖다가 설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설기를. 그래갖고 이 토를 조절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토를 갖다가 조절을 잘하면은 무한 변화하는 진토에 규칙성을 부여하는 거죠. 금이라고 하는 분별력이 들어와 갖고 그걸 조절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절이 잘 돼 있다면 진토가 변화하는데 모양을 바꾸는데 일정한 패턴이라든지 규칙성이 잘 돼 있는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직원을 수료할 때 그 회사의 규칙이나 진행 상황에 잘 부합되는 인재야만이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면접 보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학벌 좋고 능력 있어 보이는데 회사의 규칙과 상관없이 움직인다 하면은 그것을 뽑을까요? 그 사람을 자기 회사의 룰에 맞지 않으면 안 쓰여진다 이거죠.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월의 조건을, 이 진월은 월의 조건 아닙니까? 월의 조건을 쓸 수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사회적 조건을 쓸 수 있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다 이거죠. 월은 뭐냐면 사회적 조건이니까요. 사회성이니까. 진월이라는 것이 무한 변수, 무한 변화로만 돼 있다면 어떤 일간이든지 사회적 조건이나 규칙으로 쓰기가 어렵죠. 그러면 진월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 명예, 진월이라는 조건을 사회적 형식에 부합하도록 뭔가를 형성하느냐 아니냐를 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목과 금의 개입이 필요한 거다 이거죠. 목은 진토의 외부 조건입니다. 이거는 밖의 조건이죠. 목은 진토의 외부 조건이고 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간이 간목이라면 진월 입장에서는 일간이라는 것을 외부 조건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진월의 일간이 간목이라면 도리어 그 일간을 갖다가 외부 조건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간목일간이면 월을 소토하는 것에 개입하게 되죠. 월의 규칙에 개입하려면 본인이 개입해야 된다 이거죠. 진월이라는 것은 일간의 간목을 끌어들이면서 소토되고 일정성을 가지게 되고 일관성을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진월의 간목은 사회적 접근성이 뭐예요? 용이하죠. 그러니까는 진월인데 간목이 일간이다 그런다면은 사회적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회를 잘 적응하고 조절해서 자기가 끌고 나간다 이거죠.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 이거예요. 진월이라는 사회성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간목은 진토라는 것에 잘 착근해서 월의 환경에 뿌리 내려서 안정을 취하려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간목이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간목이냐 을목이냐의 조건에 따라서 또 쓰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금으로 이 토를 설한다. 금으로 토를 설한다 그러는 것은 뭐냐면 토생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금이 설해가도 진토 입장에서 이 에너지를, 진토의 에너지를 설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토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돼 있죠. 그러면 진토가 무엇으로 작용하든 간에 토생금이 되고, 금이 왕하다는 것은 진토의 작용이 토생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토가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 거다. 행한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 거죠. 자기를 뭔가에 맞추어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것이 토생금이죠. 금이 약하면 자기가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번복되고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금이 약하고 토가 왕하게 되면은 토생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거죠. 진 중에 이 진에는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거는 진에는 지장간이 뭐예요? 을목과 개수와 무토가 암장돼 있죠. 그러면 이 을목이 천간에 있으면 진중에 있는 을목이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진중의 을목이 천간에 나와서 작용하면 이것은 뭐예요? 진토 입장에서의 을목은 뭐예요? 과거죠, 과거. 그죠? 그래서 진중의 을목은 모든 토가 다 그렇지만 진중의 을목은 과거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을목은 여기고 개수는 뭐예요? 중기죠, 중기.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바로 직전의 과거, 어제까지 했던 과거다 이거죠. 지금 현재 진행형의 과거예요. 이 을목은. 그래서 진중의 을목이 천간으로 나와서 작용하면
그 했던 것이 과거형인데 바로 직전의 과거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거다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을목은 빠르게 인식됩니다. 빠르게 활용합니다. 을목의 태성이 모든 것을 빠르게 활용하고 빠르게 인식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을목은 강하다 이게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실효성, 효과적인 면에서 실효성이 진중에 을목을 쓰게 되면 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 이거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타이밍이 지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묘월달에 묘목이 작용하면 이거는 제때에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제때에. 제때에. 그러니까는 뭐예요? 진월달은 묘 다음에 진이니까는 이미 묘목의 전성기를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월의 입장에서는 이 을목 여기는 과거형이죠. 과거. 그러니까는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제때에 활용을 이미 지나간 거, 이미 한물 간 거, 이런 것을 다시 내가 활용하고 작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약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효성이라는 부분의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잘 생각해야 한다 이거죠. 을목이 진중에서 투관했다 하면은 무성해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냐면은 묘목에는 뭐냐면 적당히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적당히 자랐으니까 제대로 자기의 그 본분을 활용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으로 가게 되면은 묘목이 그 적당함을 넘어서서 무성해진 거다 이겁니다. 무성해진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적당히 이 사람이 사람으로 비유할 때는 적당히 이 사람이 먹어서 살이 적당히 있으면 보기가 좋죠. 근데 너무 많이 먹어갖고서 살이 삐져나온다든가 그래서 뚱뚱해진다든가 이러면 보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런 거와 같은 거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진은 목이 넘어갔다. 목의 기준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무성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로 말하면은 너무 이렇게 무성해져 갖고서 적당함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성해진다는 개념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잘 안 되고 이것저것 늘어놓는 것,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게 실효성하고는 벗어나 있는 상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시대적 타이밍이 잘 안 맞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뭘 해놨는데 이미 시기가 지났어요. 한물 간 겁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성해진다는 것이 넓이로 작용하고 번진다는 의미도 있죠. 진중에 을목이 나왔다는 것은 진이라는 을목 기준에서는 진중에 을목이 나왔잖아요. 을목이. 그러면 을목 기준에서는 진을 볼 때 뭐가 됩니까? 이게 재가 되죠. 재. 을목 기준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을목이 이제 진이라는 창고를 쓰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을목의 생산성이 크게 발현돼 있다 이겁니다. 을이 진토라는 재를 을목 기준에서 을이 진토라는 재를 쓴다 이거죠. 활용하려고 한다 이게. 에너지가 이미 결과 중심으로 을목은 결과의 마무리에 힘이가 있는 거예요. 을목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미 결과 중심으로 전환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거죠. 그래서 진중의 을목이 조절되지 않으면은 결과가 부실해질 수가 있어요. 매듭지어져서 그게 딱 쓰여지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일만 벌려놓은 것일 수 있죠. 정리가 안 되죠. 너무 번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자기의 적당함을 취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과잉 생산이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너무 원래 상태에서 내가 목적한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생산을 해도 소비 얼마큼 팔리느냐를 기준해서 이렇게 뭐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생산만 해놓고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일만 벌려놓은 것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을목이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화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화라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병화이면 더 좋고, 병화가 아니라도 화가 있으면은 목생화하는 것, 을목이 목생화를 하게 되면 을목이 지향점, 목표점이 생긴다 이게요. 그러면 뭐예요? 을목이 텐션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과는 항상 이 을목은 항상 결과는 진토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진토라는 것을 근거로 움직인다 이게. 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목생화다 이거죠. 을목 입장에서는 목생화를 해도 진토를 근거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진토는 을목의 재죠. 그래서 이 화를 봐서 텐션을 갖춰도 현실적인 것, 재를 다루는 것에 맞추려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욕심이 많은 것, 혹은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일을 벌린다 이거예요. 진월의 을목이 뭔가 규칙을 가지려면은 경금이 붙어야 됩니다. 경금. 통제가 들어와야죠. 을경합으로. 경금이 붙어야 된다 이거죠. 그 경금이 붙는다는 것은 을목이 무한 번성하는 것을 규제를 해서 한정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을 물상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우리 과수원에 꽃이 많이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꽃을 갖다가 따줍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떤 초보 과수 농사 짓는 사람이 뭐냐면은 왜 꽃을 따냐 이게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그래갖고 그 사람은 꽃을 안 따고 놔뒀다가 뭐예요? 열매가 열리긴 열렸는데 열매가 전부 다 작아요. 제대로 크질 못해갖고 영양분이 분산돼서. 그렇지만 과수 농사를 오래 했던 사람은 뭐냐면 열매를 따줍니다. 왜냐하면 적당하게 따줘야만이,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열매를 완전한 아주 상품의 열매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단연간 농사지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열매를 따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소를 심어도 그렇습니다. 채소를 심어도 뭐냐면은 욕심 때문에 씨앗을 뿌리면 탁탁 나지 않습니까? 아주. 그러면은 그게 많은 것 같지만 영양분을 서로 쟁취하기 때문에 크질 못하고 제대로 자라질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솎아주기 하지 않습니까? 솎아주기. 적당히 간격을 높여야 그 채소가 제대로 성장을 해서 잘 먹기 좋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많기만 하지 쓸모가 없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당히 경금으로 규제를 해줘야 된다. 통제를 해줘야 된다. 을목은 번지는 걸 잘하기 때문에 진토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붙는다는 것은 을목을 규제를 해서 한정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을목이 진토라는 것에서 무성해질 수 있는 조건인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죄를 자기 입장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경금이라는 외부 조건에서 형성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아지면 좋은 줄 알지만 그것이 결과가 부실해지니까 경금이라는 외부 조건이 들어와서 그것을 적당히 조절해야만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을경합이 되면은 을목은 일정한 자기 영역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성해지지 않게 되고 번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히려 병화를 봤을 때보다 진월의 을목한테는 금의 작용이 주의할 수 있다 이거죠. 금이 작용하게 되면 분명한 목적이 부여됩니다. 경금을 통제를 해서. 그렇죠? 경금이 을목에 의해서 목적이 주어지면서 을목을 갖다가 보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 쓰여진다 확실한 영역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을목이 이렇게 관을 받아들임으로 자기 영역, 자기 할 일, 자기 규칙이 형성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선을 넘지 않으니까 무성해지는 것에 통제 조절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몇 번씩 반복해서 들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